정치권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국민 삶부터 챙기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버겁고 병원은 멀고 아이 키우기는 더 힘들고 일자리는 불안한데 정치는 늘 다른 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는 건 늘 거대한 명분인데 정작 해결되지 않는 건 아주 작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말하지만 왜 결국 팬덤만 챙기는 구조가 됐을까?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 정치에는 정말 민생이 없는 걸까? 아니면 민생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이미 진영 정치로 바뀐 걸까? 제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민생보다 진영이 더 높은 정치적 수익을 주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민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정당도 경제와 생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행동은 자꾸 팬덤 쪽으로 기웁니다. 왜냐하면 민생은 말해도 당장 열광이 생기지 않지만 진영 전투는 즉각 박수와 후원과 결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민생은 필요하지만 팬덤은 당장 표와 권력을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정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 국민이 원하는 우선순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회복, 갈등 완화, 생활 안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실제 화면은 늘 다릅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누가 더 세게 말했는지, 누가 우리 편을 더 잘 공격해줬는지, 누가 상대 진영을 더 시원하게 몰아붙였는지가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언론 탓만도 아닙니다. 정당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지지층 감정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정치보다 핵심 지지층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정치의 소비 구조입니다. 예전 정당 정치는 넓게 이기기 위해 중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중도층을 설득하고 다른 진영과도 타협하고 때로는 자기 지지층을 말려가면서라도 합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치의 중심이 설득보다 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다수를 넓게 끌어안는 것보다 이미 내 편인 사람들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무당층보다 적극적 지지층이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당 입장에선 조용한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가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반응하고 매일 항의하고 매일 평가하고 필요하면 당 지도부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팬덤 정치가 등장합니다. 팬덤 정치는 원래 정치 참여를 늘리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무관심층을 움직이고 기존 조직 밖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팬덤이 정당을 돕는 수준을 넘어서 정당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정치는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으로 바뀝니다.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의심 없이 우리 편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더 유능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선명한지가 중요해집니다. 정책의 디테일보다 태도의 강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민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뒤로 밀립니다. 정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뉴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당내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립니다. 이 구조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건 양극화입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다수는 존재하는데 정치 공간에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경하고 적극적인 소수는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건한 사람은 말수가 적고 참여 빈도가 낮지만 강경한 사람은 훨씬 자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정당 지도부, 의원실, 방송, 유튜브, 커뮤니티, 당원 게시판, 문자 폭탄, 실시간 댓글, 후원과 항의까지 전부 감안하면 정치인은 결국 누가 더 자주 압박하는지를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정당이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집단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팬덤 중심 정치의 본질입니다. 대표성은 넓은데 반응성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민생을 말해도 결국 진영만 남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핵심 지지층의 분노를 의식하고 민주당은 진보 핵심 지지층의 기대와 압박을 의식합니다. 정도와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한쪽이 더 심하고 어느 시기에는 다른 쪽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상대 진영과 타협하면 민생 성과는 날 수 있어도 내 지지층에게는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싸우면 국민 전체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도 핵심 지지층에게는 전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의 인센티브는 이상할 만큼 후자에 유리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 건의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보육, 임대차, 보이스피싱, 임금체불, 피해구제 같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묶여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합의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정치적으로 이익 없는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늘 다른 전투가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반대로 더 충격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강화처럼 누가 봐도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조차 정쟁에 밀려 상임위에 수십 건씩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참극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엄중 대응을 말합니다. 재발 방지를 외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대체로 조용하고 느리고 복잡하고 박수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뜨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보다 법 문구를 조정하고 제도를 손보는 과정은 훨씬 덜 화려합니다. 그러니 민생은 늘 중요하다고 말돼 실제론 가장 나중에 처리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은 다릅니다. 정치인 개인의 무관심보다 정당 시스템의 보상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금 정당 안에서 더 빨리 인정받는 사람은 생활 문제를 차분히 푸는 사람보다 우리 편 감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의제는 복지와 노동, 주거와 돌봄, 의료와 교육이어야 하는데 실제 주목은 적대와 심판, 규탄과 응징 쪽으로 쏠립니다. 민생은 모두가 찬성하는 말이라 오히려 정치적 차별성이 약하고 진영 전투는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어서 차별성이 큽니다. 결국 정당이 합리적 해결사보다 감정적 대변인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복잡한 협상보다 선명한 적대에 보상을 줍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분노가 더 잘 퍼지고 타협의 문장보다 심판의 문장이 더 강하게 반응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당도 점점 플랫폼의 문법을 닮아갑니다. 실제 생활 문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풀리는데 팬덤 정치의 문법은 양보를 싫어합니다. 팬덤은 전진을 원하지 후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절충은 약함으로 읽히고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내부 공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민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진영 충성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민생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치권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생활 의제를 꺼내고 예산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의 메인 스토리는 늘 다른 데 있습니다. 정권과 야당의 전면전, 사법 이슈, 공천 갈등, 강성 지지층 반응, 누가 더 선명한지의 싸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민생은 틈이 날 때마다 끼워 넣는 부속 의제가 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 전투 사이사이에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더 위험한 건 이 구조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도 어느 순간 체념합니다. 정치는 원래 저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원래 저렇게 싸우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은 더 쉽게 안주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꺼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핵심 지지층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선거는 국민 다수의 삶을 놓고 경쟁하는 장이 아니라 누가 자기 팬덤을 더 완성도 높게 관리하느냐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치인이 민생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당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즉각적 반응보다 조용한 다수의 실제, 고통이 당의 의사결정에 더 크게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팬덤 민주주의로 변질되지 않게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격적 동원에 정당 스스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정책을 내는 사람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더 출세하는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라 중심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생은 정치의 언어로 남아있지만 진영은 정치의 운영 원리로 굳어졌습니다. 여야는 모두 민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팬덤을 먼저 의식합니다. 생활의 고통보다 지지층의 분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구나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위해 움직이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민생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민생을 위해 자기 팬덤을 거슬러가며 타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용기가 없는 정치라면 앞으로도 민생은 없고 진영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